서울 이천치과 원장 홍승민입니다. 먼저 2021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많은 걸 또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대박도 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자, 2021년 첫 번째 이제 가제트 시간인데요. 먼저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격상되고 해가지고 촬영 시기를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날짜에 업데이트가 안 되고 아마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뭐 지키는 사람만 지금 손해인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조금 이제 업데이트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이제 사과드릴 일은 오늘은 약간 사심이 가득한 방송입니다. 뭐냐면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omparing Implant Size Augmented with Volume Stable Collagen Matrix or an Autogenous Connective Tissue Graft 이렇게 돼 있어요. Volume Stable Collagen Matrix라는 그런 표현이 눈에 들어와요. 파이브로 가이드라고 하는 가이스트리키의 신상품입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주제로 잡았는데 제 개인 방송도 아니긴 하지만 이제 가이스트리키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서포트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유일한 이제 PPL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신제품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닌데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가끔 이거 뭐 한번 얘기해 주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이브로 가이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이브로 가이드란 뭐냐면은 소프티쉬 대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작년에 저희 가제타 3회차인가요? 그때 이제 뮤코그래프트를 이용한 베스티뷸러 플라스틱에 대한 그 동물 실험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티쉬 대체제이나 이거는 이제 새로운 형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스터디는 2016년에 첫 번째 스터디가 나왔어요. 같은 저자 이제 또만한 사람이 이제 스터디를 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한 1년짜리 리포트, 중간에 이제 3개월짜리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1년짜리 리포트가 나오고 이번에 나온 게 3년짜리 팔로우업 리포트고 휴먼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 볼륨 스테이블 컬라겐 매트릭스만 써 있어가지고 저게 뭔가 그랬어요. 저는 뮤코그래프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뮤코그래프트는 콜라겐 매트릭스라는 표현을 써주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볼륨 스테이블 컬라겐 매트릭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016년 저널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상품명으로 파이브로 가이드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1년짜리 리포트에는 나와 있어요. 파이브로 가이드라는 게. 이 스터디를 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뮤코그래프트를 써보니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얘가 아무래도 흡수가 좀 많이 되고 볼륨을 잘 유지를 못 해주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보완하고자 크로스링크된 콜라겐을 이용한 볼륨 스테이블한 어떤 제재를 만든 거예요. 스터디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3년짜리 리포트가 나와서 제가 오늘 사심이 가득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덕션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골든 스탠다드가 있고요. 거기에 뭐 필적하는 어떤 제품이 하나 나와서 그거를 테스트하는 실험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처음에 제가 저널 골라놓은 거 중에 우선순위에서 빠집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읽을 때는요, 여러분 앱스트랙트만 읽어봐도 됩니다. 일단 결과를 먼저 보세요. 골든 스탠다드에 대한 방법보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럼 100% 안 읽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혹시 이게 무슨 제품인가 궁금하면 인트로덕션만 보세요. 이게 어떤 제품이라고 소개해주거든요. 그거만 읽고 넘어갑니다. 만약에 골든 스탠다드보다 이게 결과가 훨씬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읽어봐요. 도대체 무슨 제품인가 하고 읽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애매한 표현을 써줍니다. 비슷했다라든지 아니면 뒤떨어지지 않은 정도라든지 그렇게 애매한 표현을 써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뭔가 서포트를 받아서 실험하는데 이상한 소리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딱 보니까 이게 뭐 비슷하게 나온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보고 더군다나 이제 디스커션을 좀 재밌게 잘 써준 스터디들은 그래도 끝까지 읽는데 디스커션까지 형편없이 써준 그런 리포트들을 읽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이제 보군이 있는데 이 스터디는 일단 스터디는 잘했고요. 디스커션에 좀 건질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제품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바도 있기 때문에 점을 맞춰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자, 인트로덕션 같은 것도 보면요, 이거는 이런 스터디들은 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소프티쉬 어그멘테이션 세라피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징지발 시크니스, 볼륨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골든 스터디들은 뭐예요? 오토제니스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라는 거죠. 저걸 해서 이제 실패한 적은 거의 없으니까 이건 아주 결과도 좋고 프레딕티블하고 하기도 어렵지 않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여기에 대한 소프티슈 대체제를 찾게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이제 뮤코그래프트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제 파이브로 가이드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기 그래서 언급된 스터디가 있습니다. 뭐 로렌즈 선생님이 소마 선생님이 뭐 쭉 나와 있는데요.
저 중에서 로렌조 선생님하고 소마의 2010년 스터디는 뮤코그래프트에 대한 내용이고, 소마의 2016년, 그다음에 젤트너의 2017년 그거는 이제 파이브로 가이드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은 사실은 뭐 2016년도 이전부터 이제 나온 거니까 동물 실험이 먼저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애매하게 그냥 볼륨 스테이블 컬라진 매트릭스라고 써졌지만 상품명이 이제 파이브로 가이드로 나올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출시는 안 됐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올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이제 한 거를 리뷰를 해보는 건데, 여기 젤트노의 2017년도 똑같은 스터디인데요. 아까 이제 소마의 2016년, 뭐 그 다음에 1년짜리 결과가 똑같은 건데, 약간 측정 방법만 달리해서 실험 하나 한 거 가지고 계속 울고 먹는 거죠. 방법만 달리해서 하나 뭐 또 한 3개월짜리 리포트를 낸 거고, 저게 이제 팔로우 기간이 짧으니까 이번에는 3년짜리 리포트를 한번 내보겠다. 그런 내용이 인트로덕션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트리얼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가 이제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딱 보니까 2016년에 포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게 이제 3년 동안 팔로우업에 참여한 사람들, 최종 보철물을 하고 충실하게 이제 리콜에 응원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스터디를 찾아봤어요. 거기에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가 뭐가 있나? 역시 별 내용이 없어요. 임플란트를 일단 심어 놓고, 특히 이제 싱글 갭에 했다고 돼 있어요. 멀티플이 아니고 싱글 투스 미싱된 사이트에 싱글 임플란트에다 했고, 그러니까 약간 컨터가 약간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겠죠.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뭐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얼 메소드를 보겠어요. 총 20명의 환자를 10명은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한 거고, 10명은 이제 파이브로 가이드를 사용한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사이즈는 25×25×8이라니까 꽤 큰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12번에서 22번 사이 있는 치아를 대상으로 했는데, 한 4케이스, 파이브로 가이드를 사용한 4케이스에서만 이제 소부치를 대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술식은 파우치 플랩, 엠벨로 파우치 플랩을 형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인접 치아 설커스를 좀 열었어요. 보면은 파셜 시퀀스 플랩을 열었는데, 뭐 인접 치아 조금 열어도 뭐 상관없어요. 연다고 저 정도 가지고 파필라가 뭐 많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접본에 인터프록시말의 본만 잘 살아있으면 파필라가 어차피 그건 다 잘 생기는 거니까. 또 시야 확보를 위해서 혹시 플랩이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 치아 저렇게 양옆의 치아를 서큘러 인시전 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저 해당 부위만 이렇게 파우치를 열기는 합니다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파셜 시퀀스 플랩을 열어서 파우치 플랩을 형성해왔고, 여기에 이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나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이 파이브로 가이드를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직접 고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고정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머지드 힐링을 시킵니다. 저널에 나오는 그 그림 술식입니다. 술식 그림을 제가 2016년 저널에서 따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2016년도 저널에서 나왔어요. 2020년 저널에는 이 술식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10번 그림이죠. 오른쪽 위에 보면은 파이브로 가이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파이브로 가이드가 들어가 있고, 저거를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수술하고 한번 서브머지드 힐링 시키고, 파이브로 가이드는 수술을 하고 프라이머리 클로저 시킨 거예요. 그리고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한 거를 총 3번의 수술을 한 거죠. 이게 조금 애매하죠. 보통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같은 거 할 때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달면서 동시에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가이스트리키의 의도는 뮤코그래프트는 오픈 인드 힐링용이라면은 이 파이브로 가이드는 그렇게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크로스 링크된 콜라겐 멤브레인도 오프닝 힐링을 시키면 결과가 이제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추측만 해보고요.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켰다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3달 뒤에 그러니까 뮤코그래프트나 파이브로 가이드를 넣고 3달 뒤에 어버트먼트 커넥션하는 수식을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환자분 입장에서 마취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겠죠. 그다음에 크라운을 넣고, 베이스 라인을 언제로 잡았냐면은 이제 술전에 컨터가 꺼져 있는 상태로 잡은 게 아니라 크라운을 넣고 2주 뒤로 이제 베이스 라인으로 잡은 거예요. 저게 좀 다른 스터디가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6달, 1년, 3년 그렇게 해봐서 이제 팔로우업을 해봅니다. 뭘 측정했냐면 제일 중요시하게 보는 건 뮤커사 thickness예요. 잇몸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가 제일 중요시하게 본 거고요. 뭐 그것만 보면은 좀 심심하니까 여러 가지를 봅니다. 임플란트 하고 나서 보는 임상 지수들, 치주적으로 건강한가 뭐 그런 걸 보는 인덱스들을 좀 재개되고, 그다음에 뭐 이왕에 볼 거 방사선 찍어서 본 로스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보고, 핑크 에스테틱 스코어, 이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 제가 이 핑크 에스테틱 스코어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좀 불공평한 숫자라고, 불공평한 가치 척도인데 어쨌든 이런 거 많이 쓰니까 환자 입장에서 이제 불편감이 어느 정도 있었나 뭐 그런 것들 보고, 또 하나 본 게 저기 첫 번째 나와 있는 프로파일로메트릭 체인지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파일로메트릭 체인지는 뭐냐면은 보통은 측면을 검사를 할 때 CBCT를 찍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 나오는 방법이 조금 더 CBCT보다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인상
영상을 떠가지고 그 스톤 모델을 디지털 스캔을 합니다. 출전, 수로 그런 거를 이제 중첩을 시켜서 비교를 해서 이 컨투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보고 싶은 거죠. 이거 여기서도 역시 CBCT 대신에 이런 스톤 모델을 스캔을 해가지고 프로파일로메트릭 체인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부위는 저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ROI가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고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뮤코잘 마진에서 1mm 하방부터 뮤코징지발 정션까지, 그다음에 양옆에 치아에서 1mm 떨어진 그 부분만 이게 중첩을 시켜가지고 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술식도 간단하고 그래서 바로 결과로 나갑니다. 먼저 평균 thickness, 민 값입니다. 저건 민 값이고, 먼저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했던 거는 베이스라인에서 두께가 2.7mm였는데 3년 뒤에 때 두께가 한 3.8mm 정도로 증가했으니까 변화가 한 1.1mm 정도 증가를 한 거고요. 파이브로 가이드는 베이스라인에서 3.2mm 두께인데 3년 뒤에 3.6mm니까 0.43mm 두께. 저 민 값으로 보면 확실히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가 우위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론을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가 훨씬 좋았다, 그렇게 안 내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통계의 함정을 이용해서 메디안 값을 측정합니다. 증가량만 보면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0.8mm, 파이브로 가이드 0.5mm예요. 그래도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한 것이 조금 더 좋긴 했는데 0.3mm 차이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게 이제 유의성이 없다는 표현을 써줍니다. 대부분 이런 스터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나머지 스터디들도 그래요. 마지널 본로스, 제가 지금 보면은 괄호 쳐놓은 게 메디안 값이고요, 중앙값. 그다음에 왼쪽에 쓴 게 평균 값입니다. 마지널 본로스 보면은 평균 값도 그렇고 중앙값도 그렇고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한 게 훨씬 더 로스가 적어요. 그다음에 체인지 값도 봐도 프로파일 우리 전체 컨투어가 이제 줄어드는 거, 그것도 봐도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가 조금 더 덜 줄어들었어요. 근데 저거는 뭐 수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고, 핑크 에스테릭 스코어, 이제 심미적인 정도를 측정하는 것도 보면은 커넥티브 티슈가 조금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메디안 값을 이용해서 통계적으로 내보면 차이가 없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 여기까지가 결과예요.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죠. 그다음에 바로 디스커션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스터디는 디스커션에 읽을 게 많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스커션의 첫 부분에는 이 스터디의 결과를 한번 정리해 줍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첫 번째, 잇몸의 두께는 두 그룹 다 증가를 했어요. 약간의 이제 증가를 합니다. 전체의 컨투어는 조금 줄었어요. 임플란트의 건강도는 굉장히 양쪽 그룹 다 안정적으로 건강이 잘 유지됐어요. 근데 선생님들 좀 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듣고서 넘어가는데, 선생님 저거 이해하셨어요? 대부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고 전어를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잇몸의 두께는 증가했는데 왜 컨투어가 줄지,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소프티슈 그래프트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소프티슈 그래프트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지만 보통 이런 파이브로 가이드나 오토지너스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이용한다는 것은 심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외에도 또 어떤 목적이 있냐면은 잇몸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마지날 본 레벨도 안정화되더라, 그런 연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 연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링케비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계속 시리즈로 리포트를 냅니다. 저 링케비시우스 선생님 스터디를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가제트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공부를 조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링케비시우스 선생님의 스터디가 2009년도 말고 뭐 한 시리즈로 한 서너 개 있습니다. 쭉 있어요. 그 중에 아무거나 읽어보셔도 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저널이 없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가이스트리키 관계자분들이 댓글을 여러분들이 혹시 달아주시면 저널을 아마 드릴 거예요. 올해부터 이런 식으로 조금 해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공부하는 거를 조금 유도를 좀 해드리려고 약간 잔머리 한번 굴려봤거든요. 안 읽으셔도 다음에 제가 리뷰는 해드리겠지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 되실 거예요. 잇몸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마지널 본 레벨이 안정화된다, 그런 내용.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잇몸의 두께가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하건 파이브로 가이드를 쓰건 3mm 두께 이상이 잘 유지됐어요. 아까 이제 2016년에 그 사진을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렸는데, 제가 사실 뮤코 그래프트는 이런 목적으로 써보긴 했거든요. 근데 뮤코 그래프트를 썼을 때보다 사진상으로는요, 아까 2016년 그 전에 사진상으로는 파이브로 가이드를 썼을 때 잇몸이 훨씬 두껍게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대로만 결과가 나와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mm 이상 어쨌든 두께는 이루어졌고, 이 수치는 지금 보면은 내추럴 투스, 인접 치아, 보통 자연 치아의 두께보다는 잇몸이 두꺼워요. 그래서 항상 임플란트 사이트는 자연치보다 잇몸이 두껍다는, 임플란트 사이트는 여러분 보시잖아요. 2mm 두께 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진짜. 핀바이오 타입이니, 요즘 바이오 타입이라는 표현 안 쓴다 그랬죠. 피노타입이라는 표현 쓴다 그랬죠. 얇은 잇몸이니 두꺼운 잇몸이니 그 기준으로 이제 판단할 때 되게 1mm잖아요. 1mm만 넘어도 두껍다고 보는 거잖아요, 자연치는. 근데 임플란트 사이트는 항상 정상적으로 이제 수술이 잘 된 경우를 뜻하겠죠.
한 3mm 이상의 두께를 갖게 된다는 거 표현을 써주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오토제니스 그래프트와 소프티시 대체제를 사용해서 잇몸 두께를 증가시킨 다른 스터디가 있었냐? 있어요. 2017년에 이제 카이로 스터디를 언급해주면서 뮤코그래프트를 사용했던 그런 스터디입니다. 수가 조금 더 많았을 거고 보면은 CM이라고 쓴 거는 컬러전 매트릭스입니다. 이제 뮤코그래프트를 뜻하고요. 뮤코그래프트를 썼을 때 3.0mm 두께,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썼을 때 한 3.4mm 두께를 얻었다고 되어 있고 6개월짜리 리포트이긴 합니다만 이제 초기 수칙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생각되고 그래도 CTG에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여기 그 밑에는 이 스터디의 결과와 이제 카이로 스터디 결과를 비교하는 내용을 써주고 있는데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것이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 실험 오늘 이제 파이브로 가이드를 쓴 실험을 보면은 수술 단계가 더 길잖아요. 파이브로 가이드를 노출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번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키고 또 한번 어버트먼트 커넥션을 할 때 수술 한 번 더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뮤코그래프트를 썼던 스터디는 보통 그렇지 않았어요. 뮤코그래프트를 그래프트하면서 어버트먼트를 같이 연결한 그런 일회법으로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저거는 그냥 갖다 붙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프로토콜이 좀 틀렸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투어는 줄었는데 프로파일은 좀 줄었는데 소프티슈는 두께는 증가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에서는 컨투어가 한 0.2에서 0.13mm 뭐 줄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를 전체 컨투어는 소프티슈만 반영하는 게 아니죠. 하드티슈도 반영한다는 거죠. CBCT를 볼 때 장점은 뭐냐면은 본의 두께를 잴 수가 있잖아요. 스톤 모델을 스캔하는 거는 본의 두께를 볼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CBCT는 그 연조직의 프로파일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전체 컨트롤 잡는 데는 불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스캔을 하는 방법들이 이게 개발이 된 거고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본 로스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본이 쭈그러들었지만 그 공간을 이제 소프티슈로 메꿨으면 잇몸은 두꺼워지겠죠. 하지만 본 로스가 조금 더 양이 많았다 그러면 전체 컨트롤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서 써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두 가지 CBCT를 사용해서 이제 프로파일을 측정하는 것과 스캔하는 것과의 차이 이해를 하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이제 소프티슈는 두꺼워지는데 보온 변화는 조금 또 다른 나타나고 그런 거를 조금 더 잘 살펴볼 수 있는 스터디가 듀브르 캐럴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의 스터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가지타면서 2018년 스터디에 후속 연구가 2020년에 나왔었거든요. 저거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다가 마지막 후보에서 좀 탈락했어요. 저거 굉장히 괜찮은 스터디였거든요. 오늘 제가 조금 있다가 저 스터디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티슈 그래프트를 하는 목적이 심리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 외에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 건강도 유지가 되고 중요한 거는 마지널 본 로스를 줄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링케비시우스 선생님 스터디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드렸고 다음 가제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네요. 임플란트 건강 주변을 유지시킬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디스커션의 마지막 부분은 페이션트의 모비디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소프티슈 대체제나 뭐 본도 이제 작업을 아니고 본 서브스티튜트 매트리얼을 쓰면 항상 저 페이션트 모비디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스터디를 잘하는 게 보면은 이거를 그냥 모비디티가 줄을 것이다. 대충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를 삼기 위해서 저기 보면 OHIP라고 써있죠. Oral Health Impact Profile이라고 해서 환자가 저거를 이제 직접 리포트를 이렇게 써주면서 이제 측정 수치라고 그러나요? 직접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높으면 내가 불편했다. 뭐 그런 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직접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스터디를 잘한다는 거예요. 페이션트 모비디티가 이제 수치가 보면은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가 좀 더 높았잖아요. 소프티슈 대체제 파이브로 가이드를 쓰는 게 모비디티 줄어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는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어버트먼트 커넥션 하면서 수술 한 번에 끝내고 그다음에 파이브로 가이드는 한 번 수술하고 집어넣는 수술하고 나중에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는 수술 또 하고 두 번 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두 번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는 굳이 저걸 뭐 서머드디 힐링을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스터디는 저런 식으로 잘 했는데 이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브로 가이드나 소프티슈 그래프트,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죠. 두 분 간에 그닥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볼륨이 잘 유지되었다는 게 이 스터디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과가 프레딕티블하고 솔직히 간단하면 안 쓸 이유가 없어요. 그쵸?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 문제죠. 얼마 만에 이게 가격이 어떻게 책정해져서 공급이 되느냐? 혹시라도 보험 증자가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환경이 그렇습니다. 정말 얘를 프라이머를 클로저 시켜야 된다면 수술을 꼭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걸림돌이 있을 것 같아요.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만 한 번만 수술하면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아마 비교 스터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소프티슈 대체 제한 대한 볼륨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소프티슈 대체 제한 내용을 하면서 이런 스터디들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올해 초에도 나왔어요. 2021년에도 뮤코덤이라고 하는 그 뮤코드 그래프트의 아류입니다. 비슷해요. 그럼 뭐 뮤코 그래프트에 비슷하면은 이거를 뭐라고 봐야 되나? 흡수가 좀 많을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거를 이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와 이제 비교를 한 스터디가 결과를 보면은 제가 이제 슬라이드 한 장을 보여드리면 괄호 열고 MM3라고 쓴 거는 이제 제가 편집을 못해가지고 세제곱 센티미터 면적을 전체 부피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른쪽 그림이 이제 CTG에 대한 내용이고 왼쪽 그림이 이제 뮤콜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파이브로 가이드 실험처럼 투 스테이지로 나누진 않고 이제 원 스테이지로 힐링 워터먼트 연결하면서 한 번에 지금 수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든 수치가 보면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가 좋아요. 볼륨 증가도 훨씬 더 많이 됐고 오그멘테이션 시킨 양의 줄어드는 비율도 훨씬 더 커넥티브 티슈가 적고 훨씬 더 좋다는 말이죠. 근데 항상 이 사람들의 표현은 그런 식으로 안 써준다고 그랬죠. insignificant superiority, 애매하죠. 이런 스터디를 볼 때는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가 있고 한번 볼 때 그 디스커션 부분을 잘 보시고 거기서 이제 건질 내용이 많으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지금 아까 이게 사진에서도 보니까 진짜 뷰가 꽤 잘 유지가 되던데 그 정도로만 나와준다고 그래도 사실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아직 안 써봐가지고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자, 아까 제가 부탁드린 링케비시우스 2009년도에 나왔던 아티클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후속 스터디들도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저널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시고 저희 가이스트 이렇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좀 주실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 더 이제 살펴볼 스터디는 작년에 최종 후보에서 약간 떨어졌던 디브르케르 선생님의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컨투어가 조금 부족해요. 딱 임플란트를 심어보니까 본에 다 잠겼어요. 컨투어를 좀 보강해 주셨단 말이에요. 한쪽은 소프티슈 그래프트,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라고 하나는 GBR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고민해보면서 수술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내용이에요. 본 그래프트라면 GBR을 하면 본을 두껍게 만드는 건 좋은데 기간이 오래 걸리고 모빌리티가 늘어나잖아요.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하면은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로딩도 빨리, 그러니까 보철물도 빨리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스터디가 있었어요. 2017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자세하게 소개 안 시켜드리려고 하면 얘는 소프티슈에 대한 것만 측정했어요. 그러니까 보온에 대한 변화는 측정을 안 했다는 거죠. 오리지널 스터디가 이제 2018년에 이제 나왔던 디브르케르 선생님, 저거는 본의 CBCT를 이용해서 본의 두께도 재고 소프티슈 두께도 쟀어요. 그래서 저걸 제가 소개시켜드릴 거고 2020년에 이제 후속 스터디가 나온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 내용인데 CBCT로 보면은 이게 컨투어 변화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스캔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스터디를 또 한 거예요. 그 결과가 2020년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임플란트는 노벨 액티브 임플란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당 21명이고요. 여기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6mm라고 버커 팔라탈 디멘전이 6mm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죠. 6mm면 여러분들 애매한 딱 수치잖아요. 임플란트가 4mm짜리 딱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얇은 거 3.5mm. 그러면 버칼 쪽에 잘 남으면 한 1mm 정도 남을 거예요. 누군가도 고민하겠죠. GBR에서 본을 두껍게 할지, 소프티슈만 그래프트에서 컨트롤을 키울지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스터디를 대신 해준 거예요. 역시 엔벨로프 레벨로라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한쪽이 21명. 본은 바이오스를 썼지만 멤브레인은 크레오스 제노프로텍트라는 걸 써서 GBR을 한 그룹이 또 한 그룹 21명.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철물을 얹어가지고 1년 뒤에 CBCT를 촬영을 해서 관찰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2018년에 나왔던 저널에 있는 스터디의 임상 사진입니다. 왼쪽이 이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란 거, 오른쪽이 GBR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임플란트는 잘 심겼죠. 이게 보면은 저 상태로 해서 진짜 GBR을 해야 되나 약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프티슈 컨투어, 전체 컨투어죠. 그러니까 아까 제 프로파일러 매트릭 체인지를 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도 이제 잰 거예요. 똑같이. 임플란트 장축에 따라서 이제 선을 긋고 거기에 직각되는 선들을 쫙 긋죠. 그래서 플랫폼에서 1mm 상방
플랫폼에서 1mm, 3mm, 5mm 하방의 그 부분에 이제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1mm 상방은 소프티슈만 해당되는 거고 플랫폼에서 1mm, 3mm, 5mm 하방은 보온 두께하고 소프티슈 두께 다 이제 해당이 되겠죠. 결과는 이 표만 보시면 되는데 어질어질하죠. 볼 수가 없어요.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티슈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베이스라인이 오늘 소개시켜드린 파이브로 가이드 스터디와는 틀려요. 파이브로 가이드 베이스라인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철물 넣고 나서 2주 뒤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술전이에요. 차이가 많죠. 자, 술전에 비해서는 아무튼 이건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한번 수치 보면은 플랫폼 근처인데 1mm 상방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버트먼트 혹은 이제 보철물이 서브크리티컬 컨투어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프트한 것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소프티슈 두께를 보면은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라는 거 한 1.38mm 정도 증가가 됐고 GBR한 거 한 1.43mm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1mm 하방은 좀 중요시하게 봐야죠. 제가 5mm까지는 안 썼는데 1mm 하방, 3mm 하방 저거는 좀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소프티슈 그래프트를 한 것이 잇몸 두께가 더 늘었고 GBR한 쪽은 잇몸 두께가 좀 줄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확실하게 지금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본 두께는 플랫폼 1mm 상방은 잴 수가 없으니까 1mm 하방, 3mm 하방 그렇게 재요. 본 두께는 확실히 보면은 GBR 한쪽이 두꺼워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아까 이제 파이브로 가이드 스터디에서 컨투어는 줄었는데 왜 잇몸이 두꺼워졌을까? 이런 걸 보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죠. 전체 프로파일은 본 변화와 소프티슈의 변화를 합쳐서 전체 프로파일을 보면은 1mm 하방을 볼게요. 1mm 하방을 보면은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한 게 0.81mm, GBR한 게 0.93mm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자리 입장에서는 이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해서 저 정도 결과를 롱텀하게 이어진다 그러면은 해볼 만한 술식이라는 정보를 주는 스터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전체의 두께가 얼마나 됐고 그런 걸 보면은 전체 프로파일은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한 게 6.62mm, GBR한 게 6.13mm. 전체 프로파일은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한 게 조금 더 두껍긴 하죠.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라는 건 잇몸이 두꺼워진 거고 GBR한 거는 본이 두꺼워진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보면 본로스 같은 거 보면은 확실하게 GBR한 쪽이 조금 더 줄은 것 같아요.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한 쪽이 조금 더 본로스가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는요, 이 스터디는 이제 CBCT를 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걸 이제 스캔을 해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똑같은 스터디를 같이 울고 먹긴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터디를 보면, 2020년도 스터디를 보면은 GBR 한 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긴 한데, CBCT로 막연하게 쟀을 때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두 그룹 다 뭐 이렇게 많이 나쁜 수치가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0.22mm인 것 같은데 저거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린 내용들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컨투어를 키울 때 GBR 대신에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해서 결과가 괜찮으면 임상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갖다가 소프티슈 대체제로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또 저널을 읽어가면서 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많이 하죠. 선생님들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딱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어디까지 해봤니? 그겁니다. 이거 좀 사연이 긴 케이스인데 이거 보면은 지금 보면 하악의 제1소고치 임플란트를 뺐습니다. 제가 뺀 게 아니고 제가 저랑 친한 친구가 이 환자분을 노래를 주셨는데 임플란트가 원래 잘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환자분께서 무슨 생각인지 이제 교정 치료를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교정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교정치과에서 임플란트를 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뒷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친구가 저걸 뺐어요. 빼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임플란트 빼보시면 아시죠? 로스가 엄청 큽니다. 멀티플하게 한 몇 개 빼면은 진짜 버티컬하게 푹 꺼지는 경우도 많고 리세션이 헉 온 데다가 지금 보면은 저 제2소고치 5번이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세멘탈 테어링이 아니고 저기 뭔가가 좀 지금 루트 프레그먼트가 좀 쪼개져 있어요. 교정이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끝나질 않는 거예요. 저 공간이 이제 닫히질 않으면서 환자분이 이제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환자분이 굉장히 좋으신데 더 이상 이제 교정치과에서도 요구를 하지 않고 장치도 띄고 싶고 저기를 이제 브릿지로 마무리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 친구가 저 환자분을 저한테 보낸 거는 저 컨투어가 너무 꺼져 있으니까 너무 보기 싫잖아요. 리세션도 많이 됐고 저걸 이제 해결을 해달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저때 이제 GBR에서 본을 쌓으면은 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옛날에 같은
같았으면 수령이 같았으면 저도 저걸 지별을 뭘 써야 되나 뭐 생각했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걸 소프티슈로 해결을 하기로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저는 플랩을 열지 않고 역시 엔벨럽 플랩을 여는 거예요. 파우치를 열어서 지금 이 파이브로 가이드 스터디처럼 양옆에 치아를 열지 않았죠. 해당 부위만 파이브로 서큘러 인서를 주죠.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왼쪽 아래 사진 보시면 그 엔벨럽이 열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짜서 엔벨럽을 통과시켜서 넣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양쪽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따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환자의 모비디티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사진을 제가 안 찍었는데 저 내부에다가는 뮤코 그래프트가 그때 갖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저걸 쑤셔넣었어요. 물론 저걸 넣을 때 보면 제가 모양이 유지가 되지 않죠. 부서집니다. 저 안쪽에 이제 꼭꼭 눌러놓고 그 위에다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얹혀줘요. 이렇게 해서 볼륨이 많이 회복됐어요. 많이 회복되고 아까 저 세멘텀 쪽에서 좀 쪼개진 부분 있죠. 거기는 하이스피드로 갈아내요. 살살살 해서 평탄하게 버로 루트 플래닝 하는 거죠. 물론 엔도는 참 그 치과에서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철모를 이제 넣습니다. 처음에 비해서는 꽤 많이 이제 복원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리세션이 됩니다. 저걸 아마 제가 2013년쯤에 했을 거예요. 첫 번째 수술을. 그다음에 몇 년이 지나면서 쭉 팔로우업을 하고 1년, 2년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보는데 이제 13번 자리가 조금 리세션이 되는데 다행히 이제 소구치 자리, 제일 소구치 자리 컨투어는 많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저 부분을 언제 한번 이제 복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 환자분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오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악 전치부가 리세션이 쫙 됐어요. 저거는 다이어트의 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런 환자분들 몇 분 봤는데 심하게 다이어트, 어느 날 보면 살이 쪽 빠져서 오는 분이 있어요. 남자하고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잇몸도 같이 줄어요. 잇몸도 살이니까. 보철물 해놨는데 보철물 마진이 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이 환자분도 그랬는데 그 중에 저 하악 인사이드 중에 1번 쪽이 리세션이 굉장히 심하게 됐어요. 저 부분도 소프티슈 그래프트를 하시길 원했어요. 이거 환자분이 먼저 원하신 거니까. 근데 저 부분은 워낙 파필라 부분이 얇기 때문에 터널로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악 전치부 할 때만큼은 저런 식으로 터널을 만들지 않고 저기 인스전을 해서 살짝 열어줍니다. 파셜 세크니스 플랩으로. 저 부분에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얹고 딱 보면 알겠죠. 지금 인터프록시마에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밀러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의하면 클래스 3예요. 저 100% 커버 안 됩니다. 잘하면 50%예요. 50% 커버된 거 커버되면 잘 된 거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커버가 됐어요. 딱 보면은 제일 리세션이 많았던 31번 치아도 50% 이상은 커버된 것 같고요. 나머지 치아들도 조금씩 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됐습니다. 저게 이 환자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결과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아까 리세션이 많았던 33번 쪽도 커버가 됐잖아요. 저건 저절로 커버된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했어요. 한 번 더. 지금 생각해보면 저거를 이렇게 엔벨러 플랩으로 하지 않고 라테럴리 포지션드 腹구공 서절에 나오잖아요. 라테럴리 포지션드 플랩을 해도 됐을 것 같아요.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덮어줘도 결과가 좋았을 것 같은데 이때도 그냥 제가 엔벨러 플랩만 열어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덮어준 거예요. 지금 이 측면에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33번 리세션도 더 좋아졌고 해결됐고 34번 컨투어는 여전히 잘 유지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악 전치부의 리세션이 심했던 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고요. 그래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총 3번 했어요. 이 환자분은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요. 괜찮죠. 사실 이게 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설명드릴 거는 파이브로 가이드가 좀 비싸게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저렴한 제품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커넥티브 티슈 이제 팔라타일한테 띄지 않습니까? 그럼 저 부분이 떼고 나면 볼륨이 좀 줄을 텐데 나중에 한 번 더 뗄 거를 생각해가지고 저기 좀 볼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좀 저렴한 제품으로 뭐가 좀 더 나오면은 저 떼고 나서 좀 채워놓은 거 주면 부담 없이 그런 것도 제가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 우리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2020년 어떠셨어요? 지금 이제 소프티슈에 대한 내용이라서 흥미를 좀 들가시는 분이 있겠는데 이걸 활용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해보시면 생각보다 이게 술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가 해도 어느 정도 결과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원초입니다.